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방은 큰 사이즈고요. 이거는 시작코가 여기서 밑바닥 시작코가 105코 시작으로 하였습니다. 이거 뜬 거는 동방 18합 실이고요. 동방 18합 실에서 남색, 그 다음에 베이지, 레드 색상을 사용하였습니다. 화면에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볼 건데, 좀 작은 사이즈는 코튼필드 실을 사용하였고요. 코튼필드 실은 한 볼에 80g, 그 다음에 1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남색 실이 동방 실이고, 이 블루 색깔 실이 코튼필드 실인데, 이렇게 딱 보시면 실이 두께가 동방 18합이 조금 더 미세하게 더 굵은 것 같은데 거진 흡사합니다. 영상에서는 코튼필드 실로 만들어 볼 거고, 큰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동방 18합 실로 만드시면 됩니다. 코바늘은 큰 사이즈도 5호 바늘을 사용하였고요. 코튼필드 실도 5호 바늘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손땀이 작은 편이라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동방실로 큰 사이즈를 다 뜨셨을 때 레드 실은 이만큼 지금 남았고요. 그 다음에 남색 실은 이만큼, 그다음에 베이지 색깔 실은 이 정도 남았습니다. 참고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남색 제가 만든 큰 가방 사이즈는 105코,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 지금 영상의 가방은 53코를 만들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사슬을 만들어 주세요. 왼손으로 매듭을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코바늘에 실을 걸어서 코바늘 코가 아래에 매듭 쪽으로 향하게끔 빼오시면 한 코고요. 코바늘에 걸린 사슬은 세지 않습니다. 코로 세지 않습니다. 2개, 3개, 4개, 5, 6, 7, 8, 9, 10. 자, 53코가 맞는지 사슬을 한번 세어볼게요. 여기 53에서 이제 옆면으로 해서 뱅글뱅글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바늘에 실 한번 해서 기둥사슬 1개 후에 코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여기 지금 마지막 53코 마지막 코에다가 이렇게 빼서 세 줄을 한 번에 떠주시면 긴뜨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속보 표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 다시 코바늘 실 한번 감아서 다시 마지막 코에다가 긴뜨기를 하나 더, 이렇게 두 번째 코에다가 코바늘의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 코 머리 윗코에다가 한 줄 넣어서 긴뜨기를 떠주세요. 다시 코바늘 실 한번 감아서 긴뜨기.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 2번, 두 번째 코에다가도 긴뜨기 2번을 한 거예요. 네,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세 번째 코는 띄고 네 번째 코에다가 코머리 윗코에 넣어서 긴뜨기. 한 번, 2번, 세 번째 코에다가도 긴뜨기 2번. 이제 반복적인 거예요. 코바늘 실 한번 감아서 한 코를 건너서 지금 네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 2번, 다섯 번째 건너서 여섯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 2번. 한 번, 2번. 코 건너서 한 코 건너 그 옆에 코머리 윗코에 긴뜨기 2번. 이런 식으로 한 코 건너고 긴뜨기 2개, 한 코 건너서 긴뜨기 2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 마지막 코 전 코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53코에서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 그 전에 52코에서는 긴뜨기 2개,
여기서는 한 코 띄지 않고 바로 옆 코기 때문에 긴뜨기를 마지막 코 53코에다가 2개 해줄게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옆 코에 긴뜨기가 2개가 됐고, 첫 번째 여기 긴뜨기 2개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 중앙이 옆선의 중앙, 이쪽도 여기 옆에 옆선의 중앙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 코에도 긴뜨기 2개, 마지막 코 전코 여기도 긴뜨기 2개를 했었죠. 여기서 마주 보는 데에다가 긴뜨기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꼬리실은 숨겨서 긴뜨기 하나, 2개. 여기 중앙 부분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가 중앙. 여기 하나, 2개 했던 거 중에 중앙. 두 번째 코에도 긴뜨기 2개. 그 다음 한 코 건너서 긴뜨기를 했기 때문에 또 긴뜨기 했던 코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그리고 건너뛴 코는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이 코에다가 마주보게 대칭으로 긴뜨기를 2개씩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꼬리실을 숨겨서 구멍이 늘어난 코에다가 긴뜨기 2개. 하나, 둘, 코바늘실을 한번 감아서 쪼그라든 코 옆에 여기 대칭으로 앞뒤가 똑같이 긴뜨기 2개. 여기도 쪼그라든 코 옆에 긴뜨기 2개. 꼬리실은 숨겨서 대칭으로 앞면과 뒷면 대칭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쪼그라든 코는 건너서 여기 뻥뻥해서 앞뒤 대칭으로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첫 코에서 2개를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떠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빼뜨기를 해서 이어줄 거니까 여기 마지막 옆쪽에 이 코 말고 여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뜨고 오겠습니다. 여기 53코에서 여기 마지막 코, 그 다음 옆코, 마지막 코의 전코까지 여기 전코에다가 대칭으로 지금 한 코씩 건너서 대칭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쭉 떠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의 전에 52코죠. 여기 이렇게 긴뜨기를 2번을 해주시고, 여기 마지막 코에 뜨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에서는 처음 시작 긴뜨기 한 개 옆에를 시작하고서는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한 이쁘게 뜨기 위해서 부분 재편집을 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영상대로 떠주세요. 1단에서 2단 단 올라갈 때에는 첫 번째 코 머리에다가 코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고 기둥사슬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 3단부터 단 올라갈 때에는 빼뜨기 다음 기둥사슬은 하지 않고 바로 긴뜨기 2개로 떠줄 거예요. 중간중간 이 부분 제가 다시 편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단 올라가는 방법. 그 전에는 제가 영상에서 여기에 꽂아서 빼뜨기 하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 코 머리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는 게 티가 별로 안 나서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사슬 하나 후에 코바늘실을 한번 감아서 방금 첫 번째 긴뜨기, 두 번째 긴뜨기 코 옆에 늘려줬던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떠줄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긴뜨기 하나.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여기 첫 번째 코. 여기 옆에 전 코는 기둥 코. 여기는 빼뜨기 코죠. 빼뜨기, 기둥 코, 첫 코. 첫 코에다가 지금 긴뜨기 하나 했을 때 코 바늘에 걸린 실 옆에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첫 코 표시를 해주시고 코 바늘 실 한번 감아서 다시 여기 일단은 첫 번째랑 두 번째 기둥 사이에 넣어서 긴뜨기 2개.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여기
첫 번째 코 코늘림에 코 사이에다가 긴뜨기 2개, 두 번째 코 긴뜨기 2개 해줬던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여기죠. 여기 두 번째 코에 긴뜨기 2개, 기둥 사이에다가 코바늘을 넣으면 코 머리 2개랑 뒤에 일자코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닥의 코에 걸려서 긴뜨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코늘림. 다시 같은 방법으로 긴뜨기 2개 했던 이 사이에다가 떠줄 건데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은 코 머리 밑에 기둥과 기둥 사이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으시면은 여기 코 머리랑 코머리 뒤에 이 선까지 세 줄이 코에 걸려서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바늘실을 한번 감아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긴뜨기 2개, 바로 2개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바늘실을 한번 감아서 긴뜨기 2개, 하나, 둘. 여기도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긴뜨기가 2번. 여기도 기둥과 기둥 사이, 여기 코 늘렸던데 사이에다가 긴뜨기 2번. 여기도 코늘림 했던 데에다가 세 줄이 걸린 거죠. 코 머리랑 뒤에 한 줄까지 해서 긴뜨기 2번. 손땀을 작게 해서 쫀쫀하게 따주겠습니다. 여기도 2번, 한 번, 2번. 코바늘실 한번 감아서 또 기둥 사이에 보시면 이게 긴뜨기 사이 이렇게 떠줬던 가운데다가 이렇게 떠나갈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1단, 2단, 3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에다가 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빼뜨기를 해서 옆쪽에다가 긴뜨기 2개씩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옆에 마지막 코고 이 전코까지 여기까지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긴뜨기 2번을 여기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여기 옆선에 여기 긴뜨기 사이에다가 여기까지 떠줬고요. 여기 뜬 다음에는 바로 여기에다가 떠줄 거예요. 그래서 옆부분에 전단에 긴뜨기랑 긴뜨기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세 줄 넣어서 긴뜨기를 2코 해주세요. 하나, 둘 하면 여기가 옆선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에다가 여기 떠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단에 긴뜨기랑 긴뜨기 사이에 긴뜨기를 2줄 두고, 여기도 긴뜨기를 2개, 여기 옆에도 긴뜨기를 2개,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코 머리 뒤에 일자까지 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긴뜨기를 2코를 떠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쭉 떠서 이렇게 해서 여기 마지막 코 전에 여기 마지막 무늬 여기까지 뜨고, 그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시켜서 단을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 전에 무늬까지 떠주었고요. 여기서 빼뜨기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 코 머리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는 게 티가 별로 안 나서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 코를 높여서 콧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떠주시면 여기가 첫 코입니다. 지금
1단, 2단, 3단 하고 있고요. 3단 할 때는 기둥코 없이 그냥 뜨겠습니다. 실을 한번 감아서 긴뜨기 2개, 여기서 전단에 긴뜨기 2개, 여기도 긴뜨기 2개죠. 긴뜨기 2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어서 긴뜨기,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다음 무늬에 기둥 사이에다가도 긴뜨기 2개, 여기 전단에 긴뜨기 무늬 사이에 긴뜨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코머리를 꼭 바늘을 넣어서 떠주었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무늬랑 무늬 사이에 이렇게 쭉 넣어서 여기 옆에서도 보시면 여기 긴뜨기 사이에 긴뜨기 2개, 여기도 긴뜨기 2개, 여기 옆에도 긴뜨기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긴뜨기 2개, 긴뜨기 2개, 긴뜨기 2개 쭉 해가지고 여기서도, 여기가 마지막 무늬죠. 여기에서도 긴뜨기 2개 하고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 기둥 사이에다가도 긴뜨기 2개 해서 단을 높여서 떠주시면 됩니다. 만드실 가방의 사이즈에 따라 왼쪽에 표기된 단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제가 큰 가방을 보고 예뻐서 데일리 가방으로 좀 작은 사이즈를 비율을 맞게 만들었는데요. 만든 지는 꽤 됐는데 지금 편집하려고 보니까 오리지널 버전으로 작은 사이즈의 가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상의 비율을 참고해서 단수를 바꿔봤는데 자세한 영상은 뒷 영상에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비율의 단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1단까지 떠주었습니다. 여기 11단 마지막 무늬 이렇게고요. 다음 단 넘어갈 때 빼뜨기인데 여기서 빼뜨기 실은 파란색은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베이지 색깔로 해줄 거예요. 파란색은 한 볼로 이만큼 남았고요. 그 다음에 큰 사이즈로 만드시는 분은 여기 22단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지색, 배색으로 다음 색상 실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빼뜨기 했던 여기 무늬, 전단의 무늬,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이렇게 다음 색상의 실을 빼내어 주세요. 이렇게 빼고 그러면 이 베이지 색상 꼬리실이랑 기존의 파란 색깔 꼬리실을 2번 묶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파란 색깔 실을 숨겨서 이 꼬리실과 파란 색깔 실 2줄을 숨겨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빼내주시고 다음 베이지 색깔 실을 코를 높여서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고 뜨는 방법은 같습니다. 한번 하면 여기가 첫 번째 코고요. 첫 번째 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배색을 바꿀 때 더 깔끔하게 떠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무늬를 만들었고요. 여유 있게 실을 잘라서 여기 마지막 사슬에서 실을 빼오시고 돗바늘로 실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돗바늘로 실을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무늬에서 첫 번째 코머리 말고 두 번째 코머리에 넣어서 첫 번째 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서 다시 나온 코 모양으로 들어가서 사슬 크기를 실을 당겨서 맞춰 주시고요. 이쪽 안쪽에서 실을 한번 이렇게 매듭을 들어온 실로 해서 매듭을 져서 실을 매듭을 져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실을 돗바늘로 꼬매 주셔서 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실을 이렇게 뜯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 색깔 실로 연결을 시켜 줄 건데 꼬리 실을
여유를 주시고 실을 이렇게 잡아서 한 바퀴, 두 바퀴, 뽑아내는 실이 두 줄 걸려 있을 때 이렇게 왼손으로 잡아서 무늬에 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 무늬 사이에 똑같이 호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와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실을 이 뒤로 보내주시고 왼손으로 꼬리실을 잡아주시고 사슬을 빼내주세요. 그러면 요 무늬가 된 것처럼 한 개,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첫 번째 코 단소링으로 초코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코바늘실을 한번 감아서 이 코에 무늬가 두 개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하면은 이렇게 무늬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 꼬리실은 숨겨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둘, 긴뜨기 두 개로 무늬를 또 무늬랑 무늬 사이에 긴뜨기 두 개로 무늬를 떠주시고 꼬리실은 숨겨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주었고요. 무늬를 색깔을 바꿀 때에는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데 실을 묶어서 연결시키는 방법이 더 편하고 지금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단소링으로 첫코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 코바늘실을 한번 감아서 똑같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긴뜨기 이렇게 꼬리실은 숨겨서 떠줄게요. 그 다음에 코바늘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 전단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긴뜨기 두 번, 한 번, 두 번. 마찬가지로 꼬리실은 계속 숨기면서 같은 방법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긴뜨기를 두 번씩, 한 번, 두 번. 여기도 기둥과 기둥 사이 한 번, 두 번. 같은 방법으로 단 올라가실 때는 빼뜨기, 그 다음에 긴뜨기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사슬 없이 떠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아이보리 실 색상을 3단 떠주세요. 배색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떠주겠습니다. 이 무늬의 단수는 바로 뒤에 도안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로고를 다실 때에는 작은 가방인 경우에는 손바느질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로고 달 정도의 단만 떠주시고 사진처럼 이 부분이죠. 이 로고 달리는 부분 이 부분까지 떠주시고 로고를 다신 후에 이어서 위에 가방 단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 색깔 바꿔서 뜨는 방법은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큰 가방은 22단, 4단, 7단, 16단, 7단, 4단, 9단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 작은 가방만 만드시는 분들은 만들고 계신 실 종류에 따라 사진처럼 단수를 떠주세요. 보내드린 도안을 참고해주세요. 여기에 가방 바닥을 만드실 분들은 가방 바닥의 넓이의 반만큼 세로의 기장이 줄어든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남은 실이나 가지고 계신 실로 카드 지갑까지 만들고 싶으신 분은 사진처럼 단수를 참고하셔서 만들어주세요. 저랑 손땀이 많이 차이 나시는 분들은 떠놓으신 가방을 보시고 코스를 조정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큰 가방의 자수는 직접 이 남색깔 같은 실을 두 줄만 사용하여 가지고 이렇게 직접 수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자수를 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을 해본 게 미니 사이즈의 가방 로고입니다. 로고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로고 부분 조금 위까지만 떠주시고 로고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떠주시면 깊이감이 있어서 작은 가방일 경우에는 꼬매기가 힘들어지므로
여기까지 뜨고 로고를 달고 마저 이어서 떠서 가방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방은 로고 부분이 이 부분이죠.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은 부직포가 같이 가는데 이 부직포의 종이 부분, 이 부분을 떼내면 접착이 있어서 나중에 로고를 만드실 때 편리하도록 접착식 부직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 종이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로고를 글씨를 반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대로 자르시면은 미우미우 글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전시킨 글씨를 맞춰서 붙여주시고, 가방 사이즈가 가장 작은 로고의 사이즈는 16.5cm고요. 지금 이 주황 색깔 들어가는 줄무늬 가방은 17.5cm, 그리고 제일 큰 가방은 가로가 23cm 정도 되는 로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황색 가방이기 때문에 17.5cm 이 로고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 이제 미우미우 글씨를 가위나 칼로 해가지고 반듯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고를 다 오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고를 다 잘라 주었습니다. 지금 한쪽에는 이렇게 접착식이 되어 있고 뒤집으면 부직포 모양인데, 여기다가 실로 감아가지고 실로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방에다가 위치에 맞춰서 붙여줄 거예요. 이제 로고가 아까 뜨개로 떴던 가방에 같은 실이고요. 여기서 두 줄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한 줄에 4가닥인데 두 줄을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걸 두 가닥을 헤쳐주실 때는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얘를 이렇게 약간 번데기 모양식으로 되죠. 얘를 밑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실이 두 가닥만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두 가닥씩 되고, 얘는 또 다음번 로고 감을 때 써면 되고, 이제 이거로 감아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착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착이 있는 부분이 뒷부분이고 여기가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을 이쪽 끝부분은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게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로고가 삐뚤어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렇게 가위로 부직포를 잘라주시고요. 여기서 감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윗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주시면은 앞부분은 접착이 없지만 뒷부분에 접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실이 고정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쭉 로고를 감싸주세요. 여기는 이제 안쪽 곡선이고 바깥 곡선 부채꼴식으로 라인을 이렇게, 이쪽은 모아지고 이쪽은 퍼지고 해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조금 길게 잘라셔서 골고루 뒤에다가 살짝 해주시고, 꼬리실이 풀리지 않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럼 여기가 앞부분이고 이렇게 로고가 됐습니다. 감으면서 여기가 조금 저기 되면서 이게 모아졌는데, 가방에 붙이실 때는 이렇게 좀 벌려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진짜 깔끔하게, 가방에 직접 자수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 해볼게요. 글자 하나 감았을 때 150cm 정도에서 이장 남았으니까 글자를 감을 때는 150cm 잘라서 두 개로 나눠서 해주시고요. 이거 U는 이제 이거의 반이니까 그거의 반보다는 조금 길게 여유 있게 해주셔야겠죠.
이 아이도 여기 곡선 부분부터 감아볼게요. 찐득거리는 게 접착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 이만큼만 해서 이게 뒷부분이고 뒤에 끝을 여기다가 맞춰서 끝에 맞춰서 감아주세요. 끝까지 이렇게 딱 감아서 뒤쪽에서 글루건을 묻혀서 딱 주시고 이제 잘라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자 M이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나머지 글씨들도 이렇게 다 감아서 완성을 시켜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고를 실을 감아가지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서 다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가방에다가 이제 위치를 잡아야 하는데요. 여기 보내준 로고 위치 잡는 종이에서 이 가운데 부분을 제거해 주세요. 세로의 중심하고 가로의 중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그 중심 부분을 잘 보시고선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테이프로 이렇게 종이를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앙부터 이 위에 제가 표시한 위아래 부분이 이게 이렇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맞춰주면 돼요.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이렇게 얘도 여기 이렇게 좀 편리하게 어떻게 위치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랑 여기 맞춰주시고 얘도 여기 위치랑 여기 위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로고 종이에 안내선을 참고로 로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사진처럼 핀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로고를 고정시켜 주세요. 로고의 가운데부터 글루건으로 위아래 옆을 잘 보셔가지고 붙여주시고 로고가 너무 붙어 있다면 보기 좋게 위치를 조금씩 조정을 해줍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꼬매면서 조금 알려드릴 부분이 있어서 여기 부분 촬영합니다. 여기 이 로고의 면적 같은 부분은 얘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지금 사용하는 실은 일반 실이고요. 일반 실이랑 이 실이 같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감싸서 위에다 얹어주시면 저는 티가 안 나는데 만약에 색깔 차이가 미세하게 있는 실을 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실을 감았던 아랫부분으로 이 부직포랑 부직포 사이에 접착 있는 데에 바늘을 꽂게 되면은 접착제가 바늘에 묻어서 바느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가려준다고 생각하면서 위에서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꼽으실 때도 이 로고의 바로 밑에 쪽에서 좀 안쪽으로, 이 바깥으로 실이 나와 보이게 되면은 티가 많이 나니까 이 안쪽으로 해서 다시 꼬맸던 부분의 옆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로고보다는 조금 안쪽에 바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 주시고 다시 이렇게 가려서 이 로고의 안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 로고를 글루건으로 가운데 부분만 위치를 딱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붙여줬고요. 이제 고정하는 거는 글루건은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과 바늘로 이렇게 꼬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잡고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실이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 부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감침질하는 방법으로 여기
밑에 쪽까지 내려옵니다. 여기 이제 끝에 부분, 여기 상태에서 이 실이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끝부분이나 이 부분도 다 이 방법으로 제가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 내려온 실은 조금 이렇게 올려서 이 부직포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만약에 내려왔으면 부직포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부직포 딱 이 선에 맞춰서 딱 이렇게 잡아주시고, 지금 여기 겉에 부분만 떴던 실을 이 실 중간 사이로 이렇게 나와서 다시 조금 옆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티 안 나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이 실이 이쪽으로 안 빠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끝부분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 끝부분으로 나와서 여기 나와서 이쪽 바로 위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모서리로 들어가서 반대쪽 모서리에서도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모서리 딱 고정시켰고요. 여기서 다시 이쪽 실 끝에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기 한 바퀴 빠지지 않게 다시 살짝만 이렇게 찍어주시고, 다시 바로 밑으로 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중간에 여기 이 부분으로 여기 중간에 여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넓어진 부분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다시 여기 실을 가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바로 밑에 안쪽으로 실이 안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한번 실을 해서 3번 정도 감아서 바늘 실 안 빠지게 고정시켜 주시고 잡아 당겨 주시면 매듭이 생기고요. 여기 이 상태에서 잘라 가지고 하면은 또 실이 빠지면서 저기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안쪽으로 실을 이렇게 해서 커팅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예쁘게 됩니다. 그 종이 부분 제가 이렇게 위치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성펜으로 여기 이렇게 부분을 체크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 표시하고 이렇게 밑에 부분을 표시를 한 다음에 글루건으로 이 중간에서 양쪽 부분부터 붙여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양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글루건으로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일반 실과 바늘로 지금 했던 방법대로 꼬매면서 다 로고를 달아주었습니다. 로고 다는 부분이 힘들지만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꼼꼼하게 해주신다고 느긋하게 하시면은 더 완성도 높은 가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쁘게 완성을 해주세요. 여기 직접 자수를 하는 것보다 편하게 로고를 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고를 다 달아주었습니다. 뒤에 꼬매가지고요. 옆에 촘촘히 다 달아주었고요. 마저 이어서 초록색은 5단, 그 다음에 여기에 베이 색깔 3단,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뜨고 오겠습니다. 가방 세로를 다 떠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가방에 안단을 떠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무늬까지 떴고요. 코, 머리,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는 게 티가 별로 안 나서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둥샷을 하나를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가방의 뒷부분에다가 뜰 거예요. 코바늘 실을 한번 감아서 이 코 머리 윗부분이랑 윗부분을 딱 뜨시면 뒤에 한 줄이 더 걸려서 두 줄이 걸립니다. 여기에다가 긴뜨기를 2번, 무늬 2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무늬 중에 두 번째 무늬 코 머리 윗코랑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2개 걸어서 무늬를 지금 여기에서는 꺾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단 부분을 가방의 안단 부분 이렇게 꺾여서 떠야 되기 때문에 무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코가 한 무늬인 거죠. 근데 두 번째 코에서 코머리 윗코랑 뒤에 한 줄 여기 부분에 긴뜨기 2번,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코머리 윗코랑 뒤에 코까지 2줄 걸어서 여기에다가 긴뜨기 2번. 이렇게 뜨시면 여기 라인이 살짝 보이고 여기가 이렇게 안단으로 접어서 가방의 안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여기서 또 빼뜨기 해서 여기서는 기둥코 없이 이렇게 해서 가방의 안단 부분을 6단 정도 뜨고 오겠습니다. 가방의 이 안쪽 여기 이랑으로 떴던 부분 여기 선 부분을 접어서 이게 안단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단을 6단 떠주었습니다. 이 6단 떠주고 마지막 단에서 빼뜨기를 해주었고요. 여기에서 실을 잘라서 빼뜨기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실을 빼내고 돗바늘로 이 안쪽에서 꼬매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밑에보다 한 단 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정신 하나 더 가서 이쪽으로 가서 실을 정리해주세요. 자, 편모를 다 짰고 그 다음에 로고를 이렇게 붙여줬으면은 이거를 뒤집어서 이 가방은 작은 가방인데 파란색과 다르게 가방의 바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서리랑 여기 옆선 이렇게 정해주신 옆선과 여기 바닥 중앙 사슬뜨기로 시작했던 부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나게 두시고요. 여기 양쪽으로 여기 한 3.5cm 되는 부분을 제가 홈질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부분을 홈질을 해줄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옆선이랑 가방 시작 여기 가방 중앙 선이랑 만나게끔 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3.5cm 정도 되는 부분 여기를 그래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실 4가닥을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양쪽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잘 괜찮게 됐는지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정도 4.5cm 정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 3.5cm 지점으로 꼬매셔도 겉에 봤을 때는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꼬매주세요. 여기 양쪽을 다 꼬매 주었고요. 여기 접힌 데보다는 조금 작게 해서 여기 이렇게 홈질이나 감침질로 가방 심을 붙여주세요.
꼬매고 오겠습니다. 큰 가방 바닥 부분은 모서리 부분에 12cm 정도 되는 부분에 홈질을 해서 가방심을 알맞게 잘라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방을 안쪽으로 접어서 가방 윗부분에 이제 여기 손잡이를 달아줄 건데 가방의 중심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딱 울지 않게 접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방의 중심 가방의 가로 사이즈 윗부분 여기에서 중앙을 핀을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양쪽으로 5cm 떨어진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 줄게요. 이렇게 양쪽에서 5cm 정도 떨어진 부분이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가방의 끈이 여기가 겉면이거든요. 겉면이 이렇게 겉면과 겉면이 만나게끔 겉면과 겉면이 만나게끔 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여기 지금 5cm 중앙에서 5cm 떨어진 부분에 여기 부분이고 이 라인보다 좀 내려오게 해서 가방을 여기다가 이제 홈질을 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홈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해서 가방 끈을 달아주세요. 가방 끈을 달고 오겠습니다. 큰 가방일 경우 중앙에서 양쪽으로 6.5cm씩 떨어져서 총 간격은 16cm로 해서 달아주세요. 왁스실에 실을 꽂을 때는 이렇게 바늘 귀에다가 실을 한번 꿰매주시고 이 실의 중앙을 한번 2번 정도는 통과를 시켜주셔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실을 잡아 당기면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한 줄로 꿰매줄 거라서 반대쪽은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방에 여기서 여기를 통과를 시켜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사이로 나와서 꼬맬 준비를 시작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여기에 맞춰서 꼬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만들었을 때는 여기까지만 했었는데 양쪽으로 한 번 더 튼튼하게 꼬매줄게요. 이렇게 가방 쭉 한 번 더 양쪽을 꼬매줘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여기까지 이렇게 꼬매주세요. 이렇게 꼬매주시고 여기가 겉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꼬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되게끔. 그래서 이 안쪽에서 매듭은 이 실 하나를 걸어서
올린 다음에 실을 딱 푸셔서 빠지지 않게 같은 방법으로 네 군데 꼬매고 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10cm가 떨어지는 거죠. 5cm, 5cm 이렇게 뜨고 꼬매고 박음질로 꼬매고 올게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5cm씩 여기 그리고 핀 꽂은 거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방에 손잡이를 양쪽으로 다 달아 주었고요. 이 똑같은 위치에다가 양쪽 모두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테두리를 지금 꼬매야 되는데, 테두리 꼬매실 때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꼬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꼬맸다가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쪽 안쪽으로 한번 꼬매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꼬매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만 하면 조금 이게 딱 안정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만 꼬매서, 그래서 한번 위로 올라왔다가 꼬매줄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이 실의 중앙을 꼬매지 마시고 실과 실 사이로 꼬매시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실로 꼬매 주셔도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실이 하늘 색깔이 이 색상이랑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뜨고 남은 실로 해서, 얘는 코튼필드 4가닥이기 때문에 2가닥만 사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2가닥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사용한 실을 잘라 주시고 가닥 중에 2가닥만, 가닥 중에 이렇게 2가닥만, 4가닥 중에 2가닥 이렇게 해서 얘를 2가닥은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를 이렇게 쭉 끝까지 쭉 내려주시고, 어느 정도 안 내려가면은 쭉 끝까지 내려주시면 여기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실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쭉 뽑으시면은 편하게 실이 2가닥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2가닥을 이렇게 꼬매주시면은 진짜 똑같은 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색상 차이가 없어서 더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얇은 돗바늘에 자수용 바늘, 다이소에서 사신 바늘이고요. 여기 이제 2가닥만 넣어서 한쪽을 매듭을 접어주고 꼬매줄 거예요. 이렇게 실을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하기 힘드신 분은 1가닥만 뽑아서 기장을 맞춰서 끝에다가 매듭을 져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어디서 시작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2가닥 중 실이 빠질 수도 있어서 이 무늬가 크기 때문에 2가닥 중 가운데다가 실을 넣어서 이렇게 매듭을 안쪽으로 숨겨서 이렇게 홈질을 해주세요. 홈질을 하셔도 되고 감침질을 하셔도 되는데, 이 라인은 감침질을 하셔도 되지만 이쪽에서는 홈질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저는 쭉 그냥 홈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시고, 처음이니까 이 안쪽 바깥 라인으로 나가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실 무늬는 건들지 마시고 다시 이쪽 뒤쪽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꼬매 주시면은 무늬 안쪽으로 꼬매졌기 때문에 겉면에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무늬를
지나서 이런 식으로 꾸며주세요. 이렇게 겉면에서 티나지 않게 나와서 실과 실 사이로 실 중앙을 꾸미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이 안쪽으로, 무늬 안쪽으로 숨겨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렇게 무늬 안쪽으로 꾸며주시면 겉면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쪽 뒤쪽으로 가서 내려와서 꾸며주시고, 위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지나가서 내려와서 꾸며주시고, 핸들 부분은 이 위쪽까지 한번 고정을 시켜서 단단하게 핸들이 고정될 수 있도록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바퀴 티 안 나게 꼬매고 오겠습니다. 가방의 안감 부분 재단 사이즈는요, 가방의 가로 사이즈에서 시접 옆에 박아서 놔둘 원단에 1.5cm를 더해서, 이게 원형으로 앞뒤 부분이니까 2배의 기장으로 가로 사이즈가 되고요. 가방의 안감 세로 기장은 가방의 세로 기장만큼 잘라주시면 되는데, 가방 바닥에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방 넓이가 12cm이면 6cm를 더 하셔가지고 가방 세로로 안감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접을 추가해서 자르지 않은 이유는 가방의 안단 부분만큼은 안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접으로 생각해서 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방 안감을 재단해 주세요. 안감을 반을 접어서 사진처럼 시접만큼 두고 꼬매어 줍니다. 가방 안감의 모서리 부분도 가방 바닥 넓이 기장만큼 되는 부분에 양쪽으로 홈질을 해주세요. 가방 바닥 부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패스해서 넘겨주세요. 가방의 안쪽과 가방의 안감 안쪽이 만나게 옆선을 맞추어서 넣어줍니다. 이때 가방 안쪽의 안단 밑에만큼 높이를 맞추어서 시접을 접어주세요. 사진처럼 가방 안단 높이 밑까지 안감을 접어주시면 되고요. 핀으로 그 부분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안감과 같은 색상의 실로 티 안 나게 꼬매어 주세요.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